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매거진 H의 제재쌤 김재경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주비, 이사비, 그리고 중도금 대출 관련된 사항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용어 정리뿐만 아니라 해당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에 대한 사항들이 언제 필요한지, 그리고 이 해당 용어들이 조금 미묘하게 다른 포인트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비 사업을 진행하려 했었을 때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 뒤에 이주 철거 착공 준공 순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럼 이주비나 중도금 대출은 언제 필요할까요? 당연하겠지만 관리 처분 인가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주를 개시할 때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하려고 하면 어떤 기준들이 있나요? 우선은 첫 번째로 LTV 규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DSR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DTI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들을 적용하려 했었을 때 특히 요즘 문제되는 게 뭐예요? DSR 때문에 LTV 한도는 나와도 대출을 풀로 다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은 사실 특별한 대출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거든요. 담보 여건만 있다라고 하면 대출이 나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주비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식으로 나가지냐?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해서 60%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주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주비 대출이 나올 때 그래도 LTV 기준을 똑같이 따라가긴 해요. 그 LTV 기준이 무엇이냐? 우선은 조정 대상 지역이다 라고 했을 때 다주택자냐 무주택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무주택자다 라고 하면 LTV 70%, 다주택자는 60%. 예를 들어 규제 지역이다 라고 하게 되면 무주택자는 50%, 다주택자는 30%가 LTV입니다. 해당 LTV는 아무리 이주비 대출이라 하더라도 조건이 동일하게 가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나오는 대출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서 시공사가 신용보증을 해줘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조합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비로 갖다가 조합원들한테 대여해주는 식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LTV 100%를 맞춰주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근데 대신 이게 100%까지 나온다 해서 100%를 다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나오는 LTV 한도만큼은 시중 이자율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자율 얼마죠? 담보대출 금리가 뭐 한 3% 후반에서 4% 초반 정도 되죠. 근데 초과적으로 나오는 거는 사업비 대출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됐을 때는 조달 금리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조합에 따라서, 그리고 시공사의 이제 신용 등급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7%에서 한 8% 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LTV가 다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를 받아서 뭔가 내가 기회비용을 잘 쓸 수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풀로 대출을 받지만, 아니다 싶은 분들은 그래도 저렴한 이주비만큼만 받는 분들도 많다라는 얘기 먼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약간 또 이거 이주비에 대해서 좀 복잡한 케이스 중 하나인데, 우리가 보통 재개발 재건축 했을 때 대체주택 특례 조항이라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에 의해 5항 규정인데요. 해당 규정이 무엇이냐? 내가 재개발 재건축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 처분 인가가 나고 이주 철거가 되네. 그럼 나는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 전월세를 갈 수도 있겠지만 꼭 전월세만 가야 될까요? 그냥 주택을 매수해서 편안하게 거주를 할 수도 있겠죠. 이주 개시 시점으로부터 완공되기까지 5년까지도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그러면 전세를 2바퀴 돌리고 3바퀴 돌리고 이거 조금 그런데 그냥 내가 매수해가지고 속 편하게 거주하고 싶어 라고 했었을 때 비과세 특례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때, 정확하게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주택을, 새로운 대체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내가 종전 A주택 재개발 혹은 재건축이 완공이 되었을 때 완공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세 처분하면 비과세를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물론 실거주자한테만 주는 특례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거주 요건들은 해당 세법표를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은 중도금 대출입니다.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무엇이죠?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원래 원칙적으로는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현금이 다 없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이 중도금 대출은 통상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가느냐,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갑니다. 하지만 이것도 요즘 시공사 선정할 때 조건들을 많이들 거는 것 중 하나가 일명 빵빵100이라고 있습니다. 계약금 0, 중도금 0, 잔금 100으로 가서 분담금이 예를 들어 3억이다. 그러면 그냥 잔금 때 100% 3억 다 그때 납부해 라고 하는 규정들도 있죠.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분담금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는데요. 간혹 이사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사비는 또 무엇이냐? 부르는 용어가 다르기도 한데 우선은 개념만 먼저 설명드리자면 세입자들이 받는 요건들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옛날 옛적부터 재개발 될지도 몰랐는데 그냥 살고 있었던 세입자들한테 우리 재개발할 거니까 너 빨리 나가 라고 하면 법에서 이런 세입자들한테 보상을 해줘라, 이사비를 얼마를 줘라 라고 하는 규정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 자영업이다 라고 하면 영업손실 보상도 해줘라 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은 뭐 조합에서 주도록 정해져 있고요. 참고로 이 규정은 재개발에만 있습니다. 재건축은 사실상 민간 사업이라고 보고 재개발은 공익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런 이사비라는 게 없고요. 그리고 뭐 이사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주 촉진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용어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조합원들한테 주는 돈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주를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주는 돈인데 이거죠. 이주 개시 시점으로부터 조합 입장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인데 빨리빨리 이주를 해주면 해줄수록 좋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주 개시 시작으로부터 예를 들어 3개월 내에 내가 살고 있다면 퇴거를 직접 한다든가 아니면 세입자가 있다라고 하면 세입자를 빨리 퇴거를 시키면 돈 줄게 라는 약속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사비와 이주비,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 쭉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시공사를 선정할 때 시공사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주비도 좋은 조건에 받을 수도 있고 중도금 대출도 좋은 조건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도 꼭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예습과 복습은 철저히. 지금까지 매거진 H의 제재쌤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